안녕하십니까, 이동철입니다. 오늘은 첩프 소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주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한테 물어봐요. 첩프? 그게 뭐예요? 하고. 사실 저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제가 타고 있는 이제 망강호라든지 독전호라든지 또는 이제 요수호라든지 이런 배들은 이미 이제 첩프 소나가 장착된 어군 탐지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첩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첩프 소나가 무엇인지, 자, 한번 이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첩프란 무엇인가? 그 첩프는 1950년대 이래로 군대 또는 지질학자 또는 해양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었다고 하고요. 그 기술이 오늘날 이제 레저나 스포츠 낚시 그리고 경량의 수산 산업에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허밍버드가 쓰는 주파수는 83kHz와 200kHz와 전에 이제 455kHz를 이제 많이 썼었어요. 이제 2D에서는 83kHz와 200kHz를 썼었고, 이제 사이드 이미지에서 455kHz를 썼었어요. 이제 83kHz면 전에는 이제 이걸 단파로 내보냈죠. 단파로 내보내가지고 그 하나의 주파수 83kHz라는 주파수를 내보냈는데, 첩프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뭐 어떻게 되냐면은 75에서 95까지의 주파수 대역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75kHz에서 95kHz이잖아요. 전에는 이제 83kHz 단파로 보냈지만은 지금은 이게 이제 이 kHz라는 게 소리의 의미인데, 얘를 이제 75kHz부터 95kHz까지 복잡하게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200kHz는 175에서 225kHz 사이를 보내주는 거고요. 전에는 그 200kHz 이 단파만을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래프가 만약에 그래프로 표현한다면은 일률적이죠. 이렇게 똑같이 변함이 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그 175에서 225 또는 75에서 95로 보내준다고 하면 이렇게 넓은 저주파수와 함께 좁은 고주파수를 함께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탐색 범위도 깊어질 뿐더러 이 단파를 갖다가 올라오는 그 단차, 그러니까 핑 쏘면은 핑 쏘고 얘가 갔다 다시 오고 핑 쏘고 다시 갔다 오는 이런 시간대가 이제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그 단차 차이가 미미하지만은 그 차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런 물이 지어 있는 것들이 추적 분리가 가능해져요. 455kHz 같은 경우도 이제 420에서 520kHz 사이의 빔을 동시에 다 쏴주고요. 요 위에 있는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또 다른 자료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이게 편대 비행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이게 편대 비행하는 건데, 편대 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군사 용어로 레이더를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이제 둘레 6대가 이제 그 비행을 하다 보면은 얘는 이제 따로따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6대로 레이더에 다 포착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상대 진영에서 6대의 비행기가 자기들 진영으로 날아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레이더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편대 비행으로 바짝 가깝게 붙어서 비행하게 되면은 레이더상에 이걸 하나로 바라보는 거예요. 레이더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 이게 무슨 새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 비행기가 한 대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과거 우리가 썼던 83kHz로 봤을 때의 그 어군들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은 이걸 하나의 어군으로 본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베스라든지 우럭이라든지 농어라든지 얘들이 바짝 가까이 붙어 있다 보면은 그걸 이제 2마리, 3마리지만 한 마리로밖에 못 봤죠. 근데 첩프 소나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편대 비행을 하더라도
얘들을 각각 한 대 한 대로 분리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대비행이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편대비행의 가장 큰 장점이 6대의 비행기를 한 대로 보이게 해서 그 레이더를 분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거죠. 뭐 새라든지 또는 이제 비행기가 한 대로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건데, 프 소나를 빔을 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얘네가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하나의 그 물체로 보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6개의 물체로 따로따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 지경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요거는 이제 푸소나를 썼던 거고, 이게 이제 첫 푸소나를 쓰지 않은 거예요. 빔의 각도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과거에는 이제 첫 푸소나가 아닌 그 단파로 쏘는 이제 그 빔들은 이렇게 그 바닥 지형을 봤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얘를 이제 바닥 지형으로 오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도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물고기 이제 아치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 첩프 소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딱 분리돼 버려요, 바닥에서. 그러니까는 얘가 그 물고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매뉴얼상 보면은 6.5cm가 떨어지면은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그래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이제 하나였지만은 여기는 3개로 정확하게 이제 그 뭐죠? 표적 분리가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제 하나의 아치로 그렸다면은 여기도 이제 이렇게 3개의 그 물고기 모양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첩프 소나를 쓰고 내가 첩프 소나를 구분하는 능력, 그 힘을 자꾸 키운다고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꾸 눈에 띄게 돼요. 그러면은 바닥에 바싹 붙어가지고 그 있었던 그런 그 구조물로 인식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그 물고기 대상어종으로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어가 이제 바닥에 있든지 베스가 바닥에 이제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광어라든지 우럭들이 이제 바닥에 붙어 있다가 살짝 떠오르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첩프 소나는 그것을 바닥과 분리시켜서 이렇게 물고기로 이제 식별을 가능하도록 해준 거죠. 여기 보면 바닥에서 2.54cm 위에 바짝 근접한 물고기를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군 탐지기 사용자 매뉴얼에는 6.5cm 뭐 이렇게까지는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첩프 기술의 주된 장점, 이익들로 보면은 10배에서 1000배까지의 더 많은 에너지를 표적들에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5배에서 10배까지 큰 상세성과 분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 상세성과 분해 능력은 이제 이런 것이죠.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보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볼 수 있지만은, 만약에 필드에서 낚시하는 과정에서 보트가 지나가거나 이러면서 화면을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보는 것 마냥 자세하게 볼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지나가거든요. 그럴 때 자꾸 이 분석 능력을 키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되기 시작하죠. 또 다른 자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많은 이제 물고기들인데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표적 분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첩프 소나를 쓴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뭉뚱그려졌지만은 실제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개별적으로 다 표현이 되죠. 이 첩프 소나의 이제 장점들이죠. 그렇게 하고 바닥에 이런 것들은 그 바닥이 구조물이지만은 이 구조물 위에 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표적 분리가 가능해진 거죠. 이 많은 어군 중에서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딱딱 분리를 시켜주고 먹이 활동하는 그런 개체들까지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직관적으로 많이 바뀌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하이 첩프 기능을 쓴 건데 굉장히 이제 표적 분리가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섬세하게 이제 분리가 되죠. 전에 같았으면 이런 것들은 이제 뭉뚱그려졌을 거예요, 많이요. 이제 많이 뭉뚱그려져 가지고 단파라 쐈다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많이 농밀하게 이제 붙어 있는 물고기 떼에서조차 엄청나게 명확한 물고기의 표적들을 이제 구분해주는, 그렇게 하고 이제 바닥 신호들,
이제 떨어진 베이트 PC라든지 큰 대상어 정도를 이제 분리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사진 찍으면서 앞에 있는 것들은 코넷마린에 자료를 좀 요청해가지고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독전호나 망강호를 타고 그 낚시를 하면서 스냅샷을 찍은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는 요건 이제 다운 이미지의 자료로서 요건 메가 그 첩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이제 그 200kHz의 그 2D 빔을 썼을 때, 전에는 200km 단파로 이제 보여줬다고 하면은, 얘는 이제 175에서 225 이 사이의 주파수들을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보여주는 이제 그림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가 굉장히 많이 분리되어 있죠. 이건 이제 어군을 그 PC ID를 꺼놓은 상태에서 이제 찍은 거거든요. 다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사이드를 썼기 때문에 그 1150에서 1275 사이의 메가헬츠의 그 빔을 쏴가지고 구현해낸 어초 모양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푹 파여져 있죠. 이거는 뭐냐면 조류가 이렇게 가면서 어초에 부딪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래나 뻘이나 이런 것들을 파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곳 갖다 이제 이런 데 갖다 이제 모아놨죠. 묻어놓은 것 모아놓은 모습들이 이제 보이죠. 요거는 아까 자료는 이제 어초가 좀 다를 거예요. 이제 이런 어초의 모양이고, 얘는 이제 그 원뿔형 이런 어초입니다. 요것도 이제 1150에서 1275의 그 다운 이미지의 그 소나고요. 요거는 이제 175에서 225의 그 200kHz에 해당되는 그 메가를 쓴 겁니다. 이것도 PC ID를 꺼놓은 상태에서 그 주변에 이제 이런 그 뭐죠? 그 베이트 PC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해 놓은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개체들 큰 것들도 보이고 하긴 하죠. 요거는 이제 다운 이미지가 아까 이제 1150에서 1275 사이에서 요런 그 어초가 보이죠. 어초에 보이고, 요렇게 이제 안에 그 어초 주변을 해서 조리가 요렇게 흘러가니까 요렇게 이제 형성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요거는 저거 83kHz 그 빔을 써가지고 만든 건데요. 75에서 95kHz의 빔을 그 쏜 거죠. 요거 이제 1150에서 1275MHz 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PC ID를 켰기 때문에 PC ID를 또 나오고, 이 주변에 이제 베이트 PC와 이렇게 형성된 모습들이 이제 보이죠. 수심은 이제 15m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어초의 모습이죠. 이제 지형이 이런 식으로 툭 올라와 있는데 이제 어초를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1150에서 1275MHz의 그 첩프 소나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약간 하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찍혀져 있어요. 여기 다운 이미지에 나오는 이제 형체들입니다. 고주파수로 쓰면은, 고출력의 주파수를 쓰게 되면은 이제 그 빛 반사를 많이 이제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빛 반사 음영을 이용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83kHz 빔을 써가지고 75에서 95kHz의 그 첩프 소나를 쏜 모습입니다. 이제 요게 다운 이미지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깔끔한 그 어초가 나오지만은 2D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이 그 베이트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요 어초 위에 보면은 베이트 PC가 이제 많이 어곤들이 피어 있죠. 요로도 이제 그 우럭들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 겁니다. 첩프 소나가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이제 그 1100에서 1200MHz의 그 다운 이미지를 갖다가 그 쓴 건데요. 어초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제 조그만 사각 어초를 수심 이제 29m 수심을 가지고 있고요. 사각 어초들을 이렇게 모아서 탑 마냥 쌓아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선들이, 밧줄들이 이렇게 보이죠. 아마 이런 밧줄들은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 걸어놓은 줄이나
혹은 이제 어망하기 위해서 이제 어민들이 걸어놓은 줄들,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들에 의해서 이제 줄들이 걸려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아니면은 이 어초를 설치할 때 유실되지 않도록 묶어놓은 줄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참 그림이 이쁘죠? 다이나믹하고. 여기에 보면 수심이 위에 상층부에 이제 베이트 피쉬가 엄청나게 모여 있는 게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또 다른 이제 구조물이죠. 보면은 요거는 다운 이미지고 요거는 사이드 이미지입니다. 사이드 이미지인데, 다운 이미지에서는 이제 800에서 860kHz의 빔을 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턱이 이렇게 졌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 조류가 부딪히면서 주변에 있는 흙들을 갖다가 퍼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이제 사이드 이미지는 405에서 400kHz, 요거 이제 455kHz 빔을 쏜 건데, 이 첩프 소나를 이렇게 쏘아준 겁니다.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지만 기존의 그 단파로 쏘던 83kHz와 200kHz 또는 이제 400kHz 또는 800kHz의 이제 소나에서 이제 메가가 되는 이제 메가 기능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첩프 기능들이 나와서 어군 탐지기에 이것이 적용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우리 낚시인들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실제 제가 독조노를 타고 몽산포에서 농어 외수질을 할 때 테트라형 어초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농어, 제가 큰 농어들을 제가 이제 많이 봐요. 그래서 멘트를 할 때, 자, 이제 농어 어군이 보인다. 여기서 한번 낚시해 보겠습니다. 이제 곧 반응할 겁니다. 누구 채비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제 반응할 겁니다. 막 이런 멘트들 제가 하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메가의 다운 이미지라든지 이런 향상된 기술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첩프 소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첩프 소나는 말 그대로 그 추적 분할해서 이제 사용자로 하여금 전에는 한 덩어리로 보였던 것을 이제 구분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숫자 그대로 보여주고, 바닥에 깔려 가지고 그전에는 바닥에 그 지형의 일부로 봤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 어군으로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러한 이제 신기술들인 것이죠. 이러한 그 신기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테지만은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는 것들, 또 쓰고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군 탐지기의 이러한 기능들이 이렇게 구현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탐을 분석하고 필드를 이해하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또 다른 이제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어군 탐지기의 기능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제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함께 이제 알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밟아보겠습니다. 자, 이동철의 데이터 피싱은 앞으로도 이런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